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가평을 흔히 청정이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청정 이외엔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서울과 불과 1시간 남짓한 곳에 있는 가평군은 그러나 자족 능력이 부족합니다. 재정 자립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9위. 관광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관광객은 특정 지역만 찾는 쏠림 현상이 심각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단편적 현상만으로 가평을 관광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자족시설이 없는 가평군은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 발길마저 끊겨 1년 가까이 공황상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흔한 전문대도 공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꾸며 도심으로 떠나고 4명 가운데 1명은 60세 이상으로 가평군은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한 가평군 인구 실태 리포트를 보면 가평군의 불길함이 예측됩니다. 이 지도는 가평 지역 126개 마을의 고령화율, 인구 소멸 지수, 최근 5년간 인구 증감률 등을 담고 있는데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마을이 약 82%인 103곳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20세에서 39세 여성 대비 65세 인구 비율로 3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가평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은 3가지가 있습니다. 40년 전 제정된 수도권 정비법, 팔당 상수원 수질 보존 특별법, 그리고 가평군 전역을 보존관리지역 등 3가지 족쇄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팔당댐 상류에서부터 특별법으로 발목이 묶인 시군은 7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가평군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며 전문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거기에 이제 상수원보호, 수도법도 있죠,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자연보호령권역. 이제 이 4개가 규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가평에 거의 전 지역 또는 절반 이상이 이제 포함이 돼요, 규제가. 근데 지역 여건이든 현실이든 개발된 그 결과물을 보면 가평이 제일 낙후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광현 박사는 특히 환경부가 지정한 팔당 상수원 수질특별법은 지난 30년 전에 만들어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수질 오염과 환경 등에 대한 국민의식 그리고 기술 개발 등이 낙후돼 있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오염원에 대한 국민의식 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악법을 고집하며 팔당 수계지역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70년대에 대부분 이제 지정이 되고 생겼습니다. 가평에서 나오는 오염원 10개 중에 한 개만 버려도 그 수질이 오염이 됐다고 치면 지금은 10개를 버려도 그걸 처리해서 깨끗하게 버리기 때문에 관리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으로 계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다들 잘 위민하는 그런 어떤 상생의 정신을 좀 발휘해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박사는 정부가 이처럼 팔당댐 상류 지역 발전을 30년 넘게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첩된 규제로 발을 묶은 3가지 악법이 채찍이라면 물 수계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당근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한강 수계 지역에 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가평군이 받은 한강 수계 관리 기금은 지난 2018년 173억 원, 19년엔 120억 원, 올해는 16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광현 박사는 수계 관리 기금으로 생색내는 돈은 각종 규제로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수계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비교하면 조적 지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그 하루주기에서 톤당 170원 해서 1년에 한 4천억 정도가 모여요. 그게 이제 상류 지역의 인프라 구축, 주민 지원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한 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700억이요. 근데 그게 이제 각 지자체로 나누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7개씩으로 나누면 100억도 안 돼요, 가평은. 그렇지만 과거에 30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고 재산상의 피해를
피해 규모죠. 저희가 연구도 했었지만 피해 규모, 집값 상승률 대비 피해 규모로 따지면 뭐 130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은 뭐 이렇게 쉽게 해서 전혀 상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솔직히 아니죠. 이 박사는 7개 시군 가운데 가평군이 이렇게까지 낙후된 데는 역대 군정 책임자들의 능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표를 의식한 지역 이기주의에 젖어 중앙정부와의 소통 부재로 도로 확충 등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수십 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평군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46호 국도 한 곳에 의존해 버티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등 중장기 계획조차 가평군엔 없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 가평군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는 까닭입니다. 역설적으로 군정 책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의 이제 어떤 리더, 시장 또는 군수죠. 그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업성과 그리고 주민들 편의 그리고 결국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가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가평에 뭔가의 그 메리트가 조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족쇄에 묶여 수계기금 몇 푼에 안주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특히 반세기에 가까운 중첩된 규제로 자족 시설도 없는 가평군을 후순하게 물려줄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6만 4천여 가평 군민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NGN 뉴스 정현수입니다.